뇌피셜이 판을 치는 방송 점검 세상보기의 점검입니다. 요 며칠 IT 분야만 가지고서 열심히 엄밀히 말해서 애플 아이폰만 갖고 열심히 까댔죠. 아이폰은 까도 까도 눈물이 자꾸 나는 양파와 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마음이 좀 슬퍼요. 너무 비싸요. 애플은 IT 기기 중에서는 완전한 사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비싼 휴대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플의 기기들을 조금 많이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죠. 애플에서 인공지능 비서라고 내세웠던 시리는 2011년 10월 4일 아이폰 4S와 함께 발표가 된 것이 바로 이 시리입니다. 시리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인공지능이라고 표방은 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인공지능인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답변만 갖고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소화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심지어 한국말은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얘는 정말 인공지능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인공지능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죠. 인공지능 스피커가 뭐냐? 어떤 기계를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요거 클릭하시면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명령을 수행해주는 기계죠. 엄밀히 말해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마치 시리처럼요. 인간처럼 대화하는 일부 항목들이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시리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운 반응을 하죠. 이렇게요. 시리야 사랑해. 저에게 참 소중한 분이시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시리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서 저를 그렇게 손에 꼭 쥐고 계셨던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답변만 하게 됩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래도 좀 다채로운 대답을 하니까 최소한 이 카카오 미니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카오 미니 같은 경우는 심심이에 좀 더 가까운 느낌?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정 대답을 도출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처음 거론된 것은 1956년도입니다. 이후 현재에 들어서 열심히 발전하고 개발시켜 온 덕분에 자가학습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알파고죠.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알파고입니다. 고전적으로 보자면 체스봇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딥블루 같은 경우에는 체스 게임 용도로 IBM이 만든 컴퓨터라고 하네요. 딥블루는 세계 체스 챔피언인 그랜드마스터 가리 카스파로프를 시간 제한이 있는 정식 대국에서 이긴 최초의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냥 가장 효율적인 수를 계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인간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죠. 왜냐면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 바둑이라는 시스템을 좀 잠깐 설명해 보자면 19 곱하기 19는 361입니다. 361칸에서 총 이루어지는 수인데, 자 361칸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36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착수를 하나를 하게 되죠. 36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수는요 359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바둑판에서 나올 수 있는 콤비네이션의 숫자는 계산을 해보니까요 2.6 곱하기 10의 845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의 845승이라는 얘기는 2.6 곱하기 10의 공이 846개가 붙어있는 그 숫자를 곱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천만무량대수, 즉 10의 72승이라는 숫자까지 계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의 845승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개수조차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범우주와도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기계가 넘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체스봇이 하는 방식으로는 기계가 바둑을 잘하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둑에는 전세를 읽는 통찰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딥마인드 팀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게 되냐면 프로그램한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그 알고리즘에게 조건을 줍니다. 어떤 조건을 주냐면 이것이 바둑판이다. 필드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바둑판에다가 백돌과 흑돌을 번갈아 놓는다 라는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이라고 불리는 이런 공간이 많으면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점수가 많으면 이긴다 라는 점을
알려주게 되죠. 이렇게 짜여진 조건을 두고 프로그램은 학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뭐 이길 수가 없죠. 뭐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야 이걸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인공지능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 아이가 이기는 방법을 점점 터득해 나가죠. 그게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판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뭐 한 판을 두는데 30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24시간을 꼬박 투자를 해도 할 수 있는 판수는 48회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죠. 하루에 수천 판, 수백 판을 둬도 상관이 없어요. 연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냥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두어졌던 수많은 대국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이기고 지고 했던 대국들에 대한 데이터까지 모두 다 몰빵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자기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인가요? 이세돌 9단을 꺾게 되죠. 5판의 경기 중에 4경기를 이기면서 최종적으로 인간을 꺾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 그 한 판을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 알파고는 알파고 제로로 이제 새롭게 또 개발이 되어서 세계 랭킹 1위인 커젤을 발라버립니다.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무패의 기사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계가 들어와 우리를 보조해주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하는 말을 기계가 어떻게 다 알아듣지? 한 가지 단어를 말하더라도 어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걸 어떻게 기계가 이해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이제 명령어가 부정확할 것이라는 걱정은 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문자화시키고 글자화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헤이 카카오, 메모 남겨줘. 뭐라고 적을까요? 나는 오늘 카카오 미니 휴대폰 카카오 미니 인공지능 스피커를 구매했어요. 나는 오늘 카카오 미니 휴대폰 카카오 미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구매했어요 라고 메모할까요? 나와의 채팅방에 메모했어요. 네,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말을 알아듣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마이크가 있든지 어떤 마이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알아듣는 거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명령어가 부정확하게 인식될 거라는 걱정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계가 남았죠.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랑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어조를 얘네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얘네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전에 그런 속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개와 고양이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눈, 코, 입 달린 건 똑같았고 코의 모양도 거의 똑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얘기는 2012년 6월달에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때 이미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충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이 보통 사람이 하면 뭐 수만 장에 이르는 이미지들을 일일이 구분하면 진짜 뭐 150년, 200년도 걸릴 수 있는 일을 이 컴퓨터는 연산 속도와 비교 대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며칠 이내에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규칙만 알려주면요. 이거는 고양이야, 이건 건물이야, 사람이야, 표지판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이런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작업은 이제 정말 너무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고흐의 그림이라던가 추상화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기계가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뭐 한참 전에 배웠죠. 배우면서 이제 뭐 직접 기계가 창작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어조증 구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개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개발돼서 연구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기계들이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흔히들 뭐 아이폰 생산 시 기계 부품값이 얼마다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160만 원짜리 휴대폰의 재료 원가를 따졌을 때 뭐 얼마래더라? 30만 원이네, 40만 원이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는 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술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아이폰이 원래 싼데 뭐 폭등 원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처먹는 돈이 많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대중화되기 편하고 저변이 확대되기에 아주 충분한 금액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고도화된 기술이 우리의 삶에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싸진 이 시대에 인공지능 비서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우리 곁에 올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기계 부품 값들의 문제가 있죠. 뭐 관절, 뭐 서버모터라던가 어떤 로봇들의 각 파트별 부품들, 뭐 티타늄 재질로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네, 뭐 생활에서 뭐 어떤 충격을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들의 연구, 값싸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퀴를 달던 뭘 달던 실내에서 그냥 단순히 청소만 해주는 로봇가 아니라 사람의 음성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고 복잡하게 떠들었지만 결론은 그것입니다. 미래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술은 발전할 만큼 발전했고 개발될 만큼 개발됐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충분히 어떤 뉴로테크놀로지라는 어떤 기술과 기반 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요. 그거를 담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빠르게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갖춰졌습니다.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두뇌까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뇌가 장착이 돼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다가올 날은 정말 그렇게 크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항공법은 정비되지 않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런 휴대폰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멀티미디어가 실행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이 이족보행 로봇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는 뭐 투구개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서 활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은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업무를 대체할 로봇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생겨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혹은 이미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선조인 단군에게서 이 시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말이 왠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냐 라고 하실 분께 마지막 한 줄 정리 드립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잊지 말고 기술을 발전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그 얘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